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하이노트 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제 하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하이노트 사라진 거 보이시죠? 여기에만 나옵니다. 이제 됐죠? 자, 그리고 하이노트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선택을 해서 엄연히 노트잖아요, 그죠? 페이지를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찍을 수가 없네요. 요거 A 태그가 빠져서 그렇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렇게 이름을 바로 넣을 게 아니라 A 태그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 넣어줘야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하이노트 또 찍을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좀 찌부러졌는데 요거는 좀 이따가 나중에 고칠 수 있습니다. 그죠? 지금은 일단 기능이 잘 되는 것만 먼저 확인을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하이노트가 상위 노트 안에 포함되게 나타낸 거 확인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요거 샵이랑 이제 지금 CSS 잘 안 먹는 거 있죠. 얘네들은 잘 먹어도 얘네들 잘 안 먹고, 그죠? 다른 노트 누르는 순간 하이노트가 또 생겼죠. 요거는 다른 데서도 노트 리스트를 패런트 노트 리스트만 가져오게 바꿔주면 됩니다. 그거까지만 해볼게요. 자, 여기 노트북 리스트도 여기는 아까 고쳤네요. 그죠? 여기 노트북 리스트도 전체잖아요. 그죠? 여기도 바꿔주십시다. 이걸로 바꿔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돼요. 또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선 끝난 것 같고요. 여기 노트 페이지 컨트롤러. 그래서 여기도 겐 노트북 리스트인데, 자, 요거 뭘로 바꿔라? 패런트 노트북 리스트. 자, 또 자, 여기도 있습니다. 자, 된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모든 노트북 리스트를 패런트 노트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어디서든 이제 하이노트가 중복돼서 나오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자, 됐습니다. 뭐 아직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자, 얼추 그래도 상위 노트, 하위 노트를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거 상위 노트, 하위 노트까지는 했는데, 자, 좀 이제 여기서 아쉬운 게 뭐냐면 하위 노트를 찍어도 선택이 안 돼요. 선택이. 요 노트들은 찍으면 선택이 되는데 요거는 선택이 안 되죠. 요 상위 노트, 하위 노트 다. 그러니까 얘네들 선택을 해줄 수 있도록 해봅시다. 메인 페이지 가서 메인 HTML 가서
자, 여러분 이제 요거 있을 필요 있습니까? 혹시 모르니까 주석만 처리해 놓고 표현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이노트를 선택을 했을 때 파란색으로 나오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일단 하이노트가 뭔지를 봐야죠. 하이노트는 여기에서 하이노트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요 차일드죠, 차일드. 자, 그리고 우리가 이미 여기 selected item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새 노트에다가는 부여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요거를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복사해서 어디에 넣으면 돼요? 요 li에 넣으면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선택이 안 되죠.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자, 여러분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여러 개의 노트북들 중에 내가 선택한 노트북과 같은 것만 파란색으로. 그죠?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노트북이 아니라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차일드로 바뀌었죠. 하위 노트들 중에서 내가 선택한, 내가 원하는 노트만 파란색으로 나와야 되니까 노트북이 아니라 여기 차일드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자, 요거 안 되는 게 한번 까볼게요. 자, 왜 안 되지? 하이노트도 좀 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일드. 자, 그러면은 요 클래스가 들어가려면 여기.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th 넣어주시고 골뱅이 파이프 2개 넣어주시고 여기서부터 노트북 노트북. 자, 노트북이 아니라 근데 여기 차일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child.id. 내가 선택한 하이노트의 번호가 들어가야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선택했을 때 2번으로 바뀌고요. 펼치면은 2번에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3번 누르면 3번으로 바뀌고요. 3번이 선택되어 있습니다. 그죠? 4번 누르면 4번. 그죠?
잘 된 것 같고요. 자, 마지막 이 상위 노트는 여러분 얘랑 얘는 하이 노트는 선택이 되는데 이것을 품고 있는 상위 노트는 선택이 안 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얘도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가 선택이 안 되는 이유 뭘까요? 당연히 이 상위 노트를 까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파란색으로 바뀌려면은 여러분 요거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려 있어야 되죠. 여기도.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 얘를 누르면 얘 역시 이 번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얘가 1번인가 그럴 겁니다. 바뀌지 않죠. 상위 노트가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링크를 걸 수 없는 태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파란색으로 바뀌려면은 여러분 요거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려 있어야 되죠. 여기도.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 얘를 누르면 얘 역시 이 번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얘가 1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바뀌지 않죠. 상위 노트가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링크를 걸 수 없는 보시면은 아무것도 안 걸려 있어서 그래요. 파란색으로 바뀌려면은 여러분 요거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려 있어야 되죠. 여기도. 근데 이걸 눌렀을 때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리지 않고요. 그다음 얘를 누르면 얘 역시 이 번호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마 얘가 1번인가 그럴 겁니다. 그죠? 바뀌지 않죠. 상위 노트가 서머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링크를 걸 수 없는 태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가 A 태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요 텍스트를 여기다 넣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선택을 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아직 번호를 지정해 주진 않았습니다. 자, 이 서머리의 요 A는 이 노트북으로 해야 되는 거 아시겠죠? 이 차일드는 요 밑에서 해주는 거고, 요 위에 이 서머리는 여기 범위 바뀌니까 원래 노트북 값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얘도 똑같이 th 골뱅이 55 아이고. 자, 노트북에 노트북.i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하면 이제 선택이 되죠. 자, 근데 문제가 또 있네요. 얘 같은 경우 선택을 하니까 하이노트
선택하지 않은 하이 노트까지 선택이 돼버리네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눌렀을 때 요거까진 좋은데 펼쳐보면은 하이 노트 두 개도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마음에 안 들죠. 자, 요거 해결해 봅시다. 자, 요거 찍은 다음에 열어 보시면은 요 서머리가 셀렉티드 아이템이 어디 붙어 있냐면 요 LI에 붙어 있어요. 여기 LI. 자, 그럼 이 LI는 어떤 LI입니까? 요 디테일을 모두 감싸고 있는 LI이기 때문에 이 디테일보다 LI가 더 부모잖아요. 그러니까 얘한테 셀렉티드 아이템을 주면은 얘가 감싸고 있는 모든 애들이 파란색 배경으로 바뀌게 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뭐다? 이 LI에 있는 클래스 요 셀렉티드 아이템이 사라져 줘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마지막으로 설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여기 LI 보이시죠? 요 최상위 LI에 요 어펜드가 아니죠. 클래스를 걸어놔서 자, 요거 때문에 이 디테일을 감싸고 있는 부모 LI에 셀렉티드 아이템이 걸려버리고 그럼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식 요소가 이 클래스의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LI한테 직접 주는 거는 좀 부담스럽죠. 이 안에 있는 게 모두 적용되니까요. 자, 그래서 얘를 이사를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아니라 요 서머리 여기에다가 주면 서머리가 얘잖아요. 그리고 얘가 그 밑에 하이노트니까 이렇게 주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서머리를 클릭했을 때 셀렉티드 아이템이 여기에만 적용이 되겠죠. 자, 누르면 일단 하이노트는 잘 되고 상위 노트 눌렀을 때 잘 되고 펼치면 상위 노트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번 새 노트. 자, 또 얘네들이 문제네요. 하나 고치면 또 하나가 안되네. 하지만 우리는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LI에 셀렉티드 아이템이 사라졌습니다. 자, 그럼 얘를 자, 얘네들은 사실 이걸로 그려지는 게 맞네요. 그러니까 요게 없으면 안 되겠네요. 자, 여기에도 클래스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 될 것 같아요. 조건을 이게 최상위일 때만 이 클래스가 들어가면 되죠. 그러니까 다시 정정할게요. 그러니까 차일드 하위 노트가 없는 애들만 이 클래스를 적용시키면 얘네들이 선택이 될 거고요. 하위 노트들이 있는 애들은 이 클래스를 안 타고 요 밑에서 요거나 요거를 타게 하면 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를 주면 돼요. 리치. 자, 비어 있으면 자식 리스트 하위 노트가 없으면 그러면 최상위 노트잖아요. 자, 그러면 요거 똑같이 주면 됩니다. 셀렉티드 아이템. 이렇게 해주면은
조건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자, 요 조건 빼먹었네요. and 노트북.id랑 타겟 노트북.id가 같은 거까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네, 자, 요거 잠깐 마지막으로 한 번만 체크할게요. 네, 자, 이제 요거 뭐 좀 복잡하게 했는데 일단은 먼저 구현을 하는 게 우선이니까 이렇게 구현하고, 자, 우리가 뭐 이 부분도 좀 더 좋게 바꿀 수 있으면 추후에 이제 바꿔보면 되겠죠. 일단은 기능이 먼저 되는 게 우선이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자, 이제 얼추 됐는데, 자, 여기 제가 올려드린 참고 이미지에서는 하위 노트에 또 하위 노트가 있어요. 지금 근데 D가 있고요, 그 LIB도 있고, 하위 노트를 가지면 하위 페이지 겹쳐 넣어 여기 되는, 여러분들이 하위 노트 식으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랄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이제 조각 페이지를 사용을 해야 됩니다. 조각 페이지. 이 타임리프가 되게 좋은 게, 타임리프는 사실 요게 표현만 이렇다 뿐이지 사실 자바에서 프래그먼트라고 하겠습니다. 조각들 이런 뜻인데, 여기에다가 요 조각을 하나 만들게요. li. 자, 이렇게. 자, 이 조각을 만들 때는 여러분 여기에다가 th 프래그먼트라고 해서 조각 이름을 지어 주시면 됩니다. 자, 저는 요거를, 자, 계층 구조를 우리가 보통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조각을 하나 내가 만들었으면 사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페이지를 함수화 시키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름을 이제 트리로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조각이 필요하시면은 트리라는 이름으로 호출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메인에서 제가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 그죠? 자, 이 부분을 제가 지우는 건 좀 부담스럽고 주석 처리한 다음에 잘 되는 거 확인해보고 지우겠습니다. 지금 li 태그가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replace라는 걸 쓰면은 기존에 만들어 놓은 프래그먼트로 대체하겠다는 뜻입니다. 여기. 자, 그리고 불러오는 방법은 물결 중괄호 하시고 요 파일을 먼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프래그먼트라는 파일 이름에다가 그 땡땡 하시고 트리, 이 트리는 이제 요 조각의 이름이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요 li가 요걸로 대체가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새로 고침했는데 잘 나오죠?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방식대로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여기에 있는 게 여기로 붙은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가 된 거예요.
붙었다기보단 요거 이제 지워도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자, 사용하는 방법 간단하죠.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리 조각 페이지를 만든 이 트리가 사실상 뭐랑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함수랑 똑같습니다. 함수처럼 사용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가로쳐서 매개 변수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받을 거냐면 노트북 리스트를 받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 리스트를 넘겨주면은 이 트리에다가 넘겨주면은 여기서 받아가지고 여기서 사용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 다음 또 필요한 게 이 타겟 노트북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타겟 노트북도 넣어줄 거예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제 여기서 호출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호출할 수 있죠. 이때 넣어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넣어줄 거는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자, 처음에 타겟 아이디는 타겟 노트북 넣어주면은 여기로 넘어가겠죠. 그 다음에 넘겨야 되는 게 노트북 리스트예요. 자, 여러분 요거 타겟 노트북이랑 노트북 리스트는 우리가 여기서 받아오는 겁니다. 컨트롤러에서. 아시겠죠? 그래서 메인에서 그거를 트리에다 넘기는 거죠. 그렇죠? 대신 그냥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되고 자바 코드니까 자바 변수니까 이렇게 감싸줘야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타겟 노트북이랑 노트북 리스트가 여기로 넘어가요.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차피 똑같은 걸 넘기니까 뭐 달라지는 건 없어요. 됐죠? 자, 그러면 뭐 아까 이거를 넘기기 전이랑 지금 넘긴 후랑 똑같은데 뭐하러 번거롭게 이걸 넘기냐, 이렇게 넘기냐 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게 함수면은 여기서 이게 가능합니다. 이게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 타임리프가 정말 엄청 잘만 쓰면은 좋더라고요. 자, 이 트리를, 이 프래그먼트를 여기서 또 부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li를 제가 직접 그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li를 사실 이 프래그먼트로 대체해도 되죠. 그래서 이 li가 어차피 또 이 하위 페이지, 그러니까 하위 노트를 구려주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프래그먼트를 여기다 똑같이 쓰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직접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이거 다 지울게요, 여러분. 지우고 li를 하나 만드는데, 여기서 li를 프래그먼트로 대체했던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프래그먼트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 프래그먼트는 뭘 쓸 거예요? 죄송해요, 여기 프래그먼트가 아니라 리플레이스입니다. 자, 뭘 쓸 거냐면 자기 자신을 쓸 겁니다. 이름이 요거죠, 트리. 트리 하고 타겟 노트북이랑 노트북 리스트를 넘겨야 되는데 요거랑 똑같이 넘기시면 안 되고요. 이 밑에서 그려져야 되는 건, 자, 여기 해당 노트북, 그러니까 하위 노트를 가지고 있는 노트북, 얘를 가지고 그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타겟
노트북은 이걸로 넘겨 주시는데, 자 여기에서 출력을 해야 되는 노트북 리스트는 이제 실제 노트북 리스트가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대상, 이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차일드를 넘겨줘야 됩니다. 됐죠? 자 여기 잠깐만요. 자 요거 안 했네요. 프레그먼트 점점 트리 이렇게 해줘야죠. 자, 이렇게 넘기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의미 아시겠나요? 요 우리가 li라는 거를 그리라고 하면은 여기까지 그린 다음에 여기서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해 가지고, 이때는 이제 대상이 노트북 리스트가 아니라 내가 그 선택한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원래 노트북 리스트에서 하나씩 꺼낸 그 대상 있죠? 걔의 자식들을 가지고 요걸 또 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 노트북 리스트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 개수만큼 요걸 반복을 하게 돼요. 요게 좀 어렵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컴퓨터 공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재귀적 표현이라고 하는데, 자, 어떤 함수가 자기 자신을 다시 호출하는 이 방식을 재귀 호출이라고. 자 그래서 재귀가 조금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해되시는 분들은 그냥 재귀 쓰면 되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재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넘어가시고 나중에 재귀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올라오시면 그 다음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는 그렇습니다. 트리를 계속 대상만 바꿔서 다시 호출하는 거예요. 그럼 자식에 대해서 또 꺼내서 그 자식의 자식을 또 그려주고, 그 자식의 자식을 넘기면 또다시 그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꺼내서 자식의 자식의 자식을 그려주고,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이게 이거를 제어를 해주지 않으면 이게 영원히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요 th if를 이용해 가지고 재기를 멈출 수 있는 조건 하나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게 언제다? 더 이상 자식이 없을 때까지. 노트북에 차일드 리스트가 empty일 때까지 해주시면 돼요. 자식이 더 이상 없으면은 더 이상 그릴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하이노트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죠? 제가 이제 이 하이노트에다가 또 하이노트를 만들 겁니다. 지금 추가 기능은 없으니까 DB에다가 직접 넣을게요. 자 여기 지금 4, 5, 6번이 있어요. 이거를 패런트 아이디를 누구 자식으로 넣을까요? 3번 자식으로 넣겠습니다. 누구를? 4, 5, 6을 이렇게 하면은 이제 4, 5, 6 노트는 3번 노트의 하이 노트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상위 노트 밑에 요 하이 노트 있죠. 밑에 새 노트 3개 있죠. 자, 이해되시나요? 자, 그리고 요 두 번째 다시요. 자, 상위 노트 밑에 하이 노트 2개 있고요. 그 두 번째 하이 노트에도 하이 노트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두 번째에다가 하이 노트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 7번을 두 번째가 5번에 하이 노트로 만들어 볼게요. 5로 바꿀 거고 7번 노트를 5번에 하이 노트로 바꿉니다. 자, 이제 이 7번은 5번의 하이 노트입니다. 그죠? 자, 그럼 어떻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자, 상위 노트 밑에 하이 노트 있고요. 하이 노트 밑에 이렇게 새 노트가 있는데 얘가 또 노트가 또 하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하려면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하셔야 돼요. 재기적인 표현으로. 똑같은 행위를 계속 반복을 하니까 똑같은 행위 할 때마다 자기 자신을 계속 다시 호출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일단 요거는 완성을 한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좀 아쉬운 부분은 이렇게 눌렀을 때 선택은 되는데 얘가 펴져 있질 않잖아요. 그죠? 이게 눌렀을 때 이게 다시 접히죠. 내가 다시 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펴지는 거는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고 일단은 이렇게 기능이 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여기서 늪시 방수를 더하다. 안녕하세요. 현희씨의 달콤한 자료구조 알고리즘입니다. 오늘은 재기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기함수는요, 앞으로 배우시게 될 동적 프로그래밍 방식이나 분할 정복 알고리즘에 있어서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재기함수 알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재기함수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재기함수는 자기 자신을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이름 그대로의 재기호출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지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메인에서 보시면 리컬시브 함수를 3의 값을 가지고 호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하게 되면 n은 3의 값을 가지게 되죠. 이때 이 리컬시브 함수를 다시 한번 호출을 하게 됩니다. 즉 함수 내에서 자신을 또다시 호출하는 이 함수를 우리는 재기함수라고 부르게 되는데요. 자기 자신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재기함수를 설명하고 나면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호출한다라고 해서 이 함수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해결을 하시려고 그러면 재기함수의 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리컬시브 함수에 3의 값을 전달해서 함수를 호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을 하잖아요. 그럼 메모리상에 리컬시브 함수가 딱 잡히게 됩니다. 이때요, 우리가 n의 값에다 뭐를 전송을 해서 호출을 했죠? 3의 값을 전송을 해서 호출을 했죠? 그러면 n의 값은 뭐가 됩니까? 3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n이 0과 같아? 아니, 그러면 n에다가 1을 뺀 값을 가지고 다시 한번 호출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호출할 때마다 함수가 메모리에 잡힌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메인에서 3의 값을 가지고 리컬시브 함수로 호출을 했다면 n-1을 가지고 리컬시브 함수를 또 호출을 하게 되면 메모리상에는 리컬시브 함수가 한 덩어리 더 잡히게 됩니다. 즉
n-1을 해서 다시 한번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n의 값이 3이었죠. 3에서 1을 빼서 리컬시브 함수를 호출하면 이때 n의 값은 2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2는 0과 같아요? 아니죠? 그럼 다시 한번 n의 값에 1을 빼서 또 한 번 호출하게 되는 거죠. 반복적으로 재기적으로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또 한 번 호출을 했는데 함수는 호출될 때마다 메모리에 잡히게 되거든요. 재규 함수가 뭐냐고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안데스산의 한 목장에 알파카의 개량종인 얄파카들이 살았어요. 어느 날 새끼 얄파카가 어미에게 물었죠. 엄마, 재기 함수가 뭐예요? 재기 함수. 엄마가 옛날 이야기로 알려줄게. 알래스카에 두 미국인 친구가 살았어요. 아니 저 변종 낙타 새끼가 장소로 골라도 이봐 조지, 자네 재규 함수란 게 뭔지 아나? 존슨, 자네가 리커시브 펑션을 궁금해할 줄이야. 대학 랩실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던 두 컴퓨터 공학도의 이야기를 들려주지. 선배, 이 과목 죄송하죠? 재규 함수란 게 어떤 건지 기억해요? 네 귀 함수가 뭐냐고? 아이씨, 됐어요. 내가 찾아오고 말지. 초통! 제가 알려드리죠. 뭔가 익숙한 상황인데. 전 고양이과 맹수인 재규어예요. 제가 이 재규를 끝내놨죠. 네 귀. 에카라쿱의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네, 자 이제 재기 구조를 이용해서 하이 노트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어요. 자 일단 요거 이제 상위 노트나 요 7번 이런 거 일단 또 거슬리니까 좀 지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석 처리해서 지우고요. 자 이렇게 이제 구조를 만든 거죠. 자 일단 뭐 아쉬운 이 UI적으로 아쉬운 부분들은 일단 좀 넘어가고 나머지 이 선택 미션도 마저 해보겠습니다. 지금 하면 이제 새 노트가 만들면은 이 추가랑은 다른 버튼을 하나 놓고 저는 이번에는 여기
소프트 선택하고 여기 요쯤에다 더하기 버튼 하나 만들고 타입을 해서 아쉽지만 이 버튼을 이 추가 옆에다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일단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룹 추가라고 할게요. 포스트로 할 거고요. 이 더하기는 지울게요. 자, 그룹 추가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눌러서 여기로 가봅시다. 여기다 추가하면 될 것 같아요. 딜리트 아니고 애드 그룹. 네, 자, 그룹 추가할 네, 자, 그룹 추가할 때 뭘 넘겨야 됩니까? 일단 요거 지금 선택한 번호 요거 넘겨야 됩니다, 여러분. 맞죠? 이게 뭐죠? 노트북 번호예요. 자, 그럼 눌렀을 때 노트북 번호가 넘어가야 되거든요. 여기 와서 자, 요거 그룹 추가 버튼 딱 누르면은 애드 그룹이 실행돼야 되는데 이때 데이터를 하나 넘겨야 돼요. 인풋으로 넘기면 되죠. 자, 히든으로 넘겨주도록 할 거고요. 요거는 노트북 아이디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밸류는요, 내가 현재 선택한 거니까 타겟 뭐였죠? 타겟 노트북인가? 타겟 노트북이네요. 타겟 노트북. 근데 여기 th 붙여야죠. 자, 이렇게 해서 넘기시면 되고요. 그럼 요 이름으로 컨트롤러에 넘어올 테니까 여기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롱이죠.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애드 그룹인데 사실 그룹이 노트잖아요. 그래서
레파지토리 말고 서비스를 호출해서 뭐 하나 노트를 새로 만드는 건데 세이브 디폴트 노트북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그룹이 그러니까 상위 노트가 없는 기본 노트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요거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넘겨야 돼? 자, 그럼 요거를 제가 레파지토리 말고 서비스를 호출해서 뭐 하나 노트를 새로 만드는 건데 세이브 디폴트 노트북 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그 그룹이 그러니까 상위 노트가 없는 기본 노트로 만들어지는데, 자, 그럼 요거를 제가 하나 더 만들게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다가는 뭘 넘겨야 되죠? 노트북 아이디를 받았으니까 노트북을 넘겨야겠죠. 여기. 잠시만요. 노트북을 넘기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노트북은 어떤 역할이다? 패런트 노트북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노트북 만들 때 set parent에다가 패런트 노트북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자, 요 이름은 세이브 그룹 노트북이라고 할 거고요. 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요거 겹치고 여기 겹치죠. 자, 겹치는 부분은 빼줘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함수로 분리를 하겠습니다. get default 노트북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리턴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get default 노트북 가져오시면 돼요. 되고 여기도 get 디폴트 노트북으로 노트북 가져오시고 거기에다가 패런트 한 번 더 세팅해서 저장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그룹 노트북, 세이브 그룹 노트북을 호출을 해주면 되겠네요. 이걸로 찾아줘야죠. 자, 근데 여기서 찾지 말고 우리 여기 그냥 이걸 넘겨도 될 것 같아요. 넘겨서 여기서 찾도록 합시다. 자, 노트북 레파지토리에서 find by parent id 요거를 그러면 노트북
노트북 아이디로 패런트 아이디로 그냥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게 없나 보죠? 파인드 바이 패런트 아이디. 있는데 이거 노트북으로 되어 있네요. 잠깐만. 자, 그렇다라는 건 얘가 지금 다른 데서 쓰이고 있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자, 그냥 패런트 아이디로 요거 노트북 가져오는 게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그냥 재활용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노트북 바이 아이디 이렇게 해서 일단 노트북 받아오고요. 자, 요거는 패런트 노트북이 될 겁니다. 요건 필요가 없습니다. 됐죠? 이렇게 부모 노트 가져와서 세팅을 해주는 거죠. 뭐 이름을 좀 더 정확히 쓰자면 이건 차일드 노트가 될 거고요. 차일드 노트북, 차일드 노트북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죠? 애드 그룹 했을 때 여기로 넘기면 될 것 같고요.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됐죠? 애드 그룹 했을 때 여기로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잘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요 새 노트인데 여기다 그룹 추가. 그룹 추가라는 말은 좀 이상하긴 하다. 이거 노트 추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이 노트 추가 뭐 그런 식으로. 자, 노트북에 자, 어딘가 지금 제가 오타를 낸 것 같아요. 타임 미스매치. 노트북이 넘어가고 있다. 값이 넘어가지 않고 노트북이 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 자, 여기네요, 여러분. 엄한 데 찾고 있었네. 여기서 아이디를 넘겨야죠. 자, 그룹 추가 하면은 여기 생겼어요. 자, 요거는 뭐 새로운 페이지 생기는 게 적용이 안 된 것 같아서 발생한 것 같고요. 여기도 그룹 추가하면 새로 생기죠. 자, 요 하이노트에도 선택한 다음에 그룹 추가하면은 생기고요. 여기는 또 안 나오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